자, 이번 강에서는 제4절이죠. 공익적 기능의 유지입니다. 자, 먼저 공익 서비스 비용의 부담이 나오죠. 자, 철도 운영자의 공익 서비스 제공으로 발생하는 비용, 일명 공익 서비스 비용입니다. 이 비용 부담은 국가가 부담하든지 아니면 원인 제공자가 부담을 하는 거다. 이걸 먼저 접어두세요. 그래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국가 또는 해당 철도 서비스를 직접 요구한 자, 즉 한마디로 공익 서비스를 요구한 자죠. 그래서 원인 제공자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부담해야 된다. 대신 이 중에서 원인 제공자가 부담하는 비용의 범위입니다. 자, 범위는 자, 세 가지가 나오죠. 세 가지입니다. 자, 첫 번째는 감면액이다. 자, 이 말은 철도 운영자가 한마디로 국가 정책 또는 공공 목적을 위해서 운임 요금을 감면시켰다는 이야기죠. 한마디로 공익 서비스다 보니까 감면시키면 그 감면액 범위입니다. 자, 두 번째는 철도 운영자가 경영 개선을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했음에도 불구하고 자, 이용자 수가 적어 수지 균형 확보가 극히 곤란하죠. 그런 벽지 노선 또는 그 역이죠. 철도 서비스를 제한 또는 중지를 해야 되는 경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익 목적을 위해서 서비스를 계속했다는 이야기죠. 거기에 따른 경영 손실입니다. 경영 손실. 자, 특수목적 사업 비용이라고 봐두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원인 제공자가 부담하는 비용이에요. 비용은 감면액 여기에 두시고, 두 번째는 경영 손실. 자, 세 번째는 특수목적 사업 비용입니다. 자, 그래서 이 세 가지는 기본적으로 원인 제공자가 부담해야 되는 비용의 범위다. 이렇게 봐두시면 되겠고요. 자, 우리 시행령 대통령령에는 예산 확보가 나와 있죠. 예산 확보입니다. 자, 철도 운영자입니다. 자, 운영자는 매년 3월 말까지 이렇게 나오죠. 자, 국가가 부담해야 되는 공익 서비스 비용, 즉 국가 비담 비용입니다. 자, 국가 부담 비용의 추정액, 또 기타 공익 서비스 내용, 그리고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일종의 국가 부담 비용 추정서죠. 국장에게 제출을 하여야 된다. 이렇게 나오고요. 아울러서 일반적으로 우리 운영자가 그 추정액을 산정할 때 있어서는 보상계획 등을 고려해야 된다. 이렇게 나오고요. 자, 그러면 이제 국토교통부 장관은 일반적 추정서를 제출받았죠. 그러면 관계 행정을 협의해가지고 다음 연도에 국토교통부 소관 일반 회계에 계상을 해야 된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아울러서 사망은 국토교통부 장관은 부담비용을 정할 때 있어서 추정액 또 전년도 부담 비용 관련 법령 규정 또는 보상계약 등을 고려를 해야 된다. 이렇게 나와 있네요. 자, 이 대목은 다시 정리를 해드리면 일반 철도 운영자입니다. 한국철도공사죠. 그래서 운영자가 국토교통부 장관입니다. 자, 국장에게 일반적으로 국가 부담 비용, 자, 국가 부담 비용 추정서를 제출합니다. 자, 추정서 제출은 자, 매년 3월 말까지 제출하죠. 자, 그러면 일반적으로 국토교통부 장관은 협의해가지고 자, 우리 국가 부담 비용이죠. 그래서 국가가 부담하는 비용입니다. 자, 이것을 산정해가지고 자, 산정할 때 있어서 이것을 일반 회계에 계상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 협의해가지고 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국장이 정해가지고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봐두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일반 협의를 해가지고 일반적으로 국가 부담 비용을 산정해서 일반에게 계상한다. 다음 연도라고 기억하시면 되겠네요. 자, 또 한 가지. 자, 국장이 국가 부담 비용을 산정할 때에서 고려사항이 나오죠. 고려사항이 네 가지가 나오는데요. 첫 번째는 추정액입니다. 자, 그래서 국가 부담 추정액을 고려할 것이고, 그다음에 전년도 비용입니다. 전년도 부담 비용이죠. 또 세 번째는 법령 규정이죠. 그래서 관련 법령 규정도 고려할 것이고, 네 번째는 보상 계약입니다.
이런 걸 고려해 가지고 산정할 거다라는 내용이죠. 이게 시행령 40조 내용이다. 그렇게 잡아두시면 되겠고요. 자, 또 한 가지입니다. 자, 시행령 41조는 국가 부담비용의 지급이죠. 자, 일반적으로 철도 운영자가 이제 부담비용 지급을 신청을 넣어놔야 했죠. 그러면 신청서에다가 자, 이걸 첨부해 가지고 첨부 서류죠. 그래서 신청서에다가 첨부 서류. 자, 보시면 일반적으로 지급 신청의 및 산정 내역서, 또 예상 수입 및 지출 명세서, 또 자, 최근 2년간입니다. 최근 2년간 지급받은 비용 내역서, 그 원가 계산서죠. 국장에게 제출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포인트 하나는 일반적으로 우리 지급 신청할 때 있어서 첨부 서류 중에 최근 2년간이에요. 자, 1년간 하면 틀립니다. 자, 최근 2년간 지급받은 국가 부담 비용의 내역서죠. 이것을 첨부한 이야기예요. 또 원가 계산서도 들어간다 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뭐 지급 신청을 하게 되면 자, 국토교통부 장관은 비용을 지급해야 되겠죠. 자, 지급하는데 이를 검토해 가지고 자, 여러분 중요한 거. 자, 매 반기마다입니다. 매 반기마다 반기 초에 비용을 지급합니다. 이런 반기면 6개월이죠. 6개월. 자, 그래서 그 반기 초. 그러면 보통은 1월 초나 7월 초가 되겠죠. 자, 그래서 이때 국가 부담 비용을 지급을 해야 된다. 이렇게 봐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매 반기마다이기 때문에 연으로 따지면 뭐 2번 받는다는 이야기죠. 라고 봐두시면 되겠네요. 그러니까 국가 부담 비용의 지급은 매 반기마다 반기 초에 지급을 해야 한다. 이렇게 정리해 두시면 되겠고요. 자, 국가 부담 비용을 지급했거든요. 이제 정산해야 되겠죠. 자, 정산은 자, 철도 운영자가 자, 당해 반기가 끝난 후 30일 이내입니다. 그래서 반기 만료고 30일 이내 자, 정산서를 작성해야 되겠죠. 그리고 첨부 서류입니다. 자, 정산서에다가 수입 지출 명세서, 또 증빙 서류, 그리고 회계 관련 서류 등을 첨부해 가지고 국장에게 제출해야 됩니다. 그 비용을 어떻게 썼는가 정산해야 되겠죠. 그러면 정산은 당해 반기가 끝난 후 30일 이내입니다. 30일 이내에 기본적으로 정산서를 제출해야 된다. 이렇게 봐두시고요. 다음 국토교통부 장관은 정산서를 제출받으면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확인하게 할 수 있다. 자, 43조 회계 구분인데요. 자, 일반적으로 국가 부담 비용을 지급받은 철도 운영자입니다. 자, 그러면 이것은 자, 노선 및 역에 대한 회계를 다른 회계하고 구분해 가지고 격리해야 됩니다. 그래서 다른 회계하고 통합해서 이러면 틀려요. 일반적으로 국가 부담 비용을 지급받으면 일반적으로 그 규정에 의한 노선 역에 대한 회계를 다른 회계하고 구분하라는 이야기죠. 자, 그래서 구분해서 격리를 해야 된다. 자, 이렇게 봐두시고요. 자, 아울러서 국가 부담을 지급받은 철도 운영자 회계 연도는 정부 회계 연도하고 똑같이 한다는 이야기죠. 정부 회계 연도, 보통 회계 연도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인데, 자, 거기에 따른다. 그렇게 봐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